특별 지원 사업이 2달째 추진되고 있지만 사업 초반 지원 대상자 선정이 늦어지면서 집행률이 50%를 밑돌아 실제 체감 효과는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국내 처음으로 신재생 에너지 수익을 지역민과 공유하는 군산 시민발전소가 보조금 폭락으로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새만금 신시 야미지구 대규모 관광 개발 사업에 이어 고급 리조트와 테마파크가 들어서는 사업이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새만금 게이트웨이는 여전히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난달 초 전라북도가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겠다며 대책을 내놨습니다. 시행 초기에 현실을 외면한 지원 기준으로 한 달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집행률이 절반이 채 되지 않습니다. 전라북도가 뒤늦게 기준을 바꿨지만 혼선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전주에서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는 오모 씨. 최근 코로나19로 대면 영업이 어려워지면서 지난해에 비해 매출이 6분의 1 이상 줄었습니다. 판매 수당에 회사 납입금과 고객 서비스 비용을 제하고 나면 수익은 거의 없습니다. 다행히 지난달 전라북도에서 자신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지원 대책에 기대를 걸었는데 이내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소득 자체가 그냥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매달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거의 마이너스. 대출 막 여기저기 땡기고 그런 상황. 지난해 소득 기준으로 책정되는 건강보험료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다 보니 지급 대상자가 되지 못한 겁니다. 오 씨처럼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민원에 전라북도는 이번 달부터 신청 3개월 전 소득으로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화물차 기사 등 사업 대상자들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신청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신청을 다 못했습니다. 제대로 홍보를 하고 최대한 수혜를 볼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이.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원 목표 인원 1,365명 중 집행률은 2달이 다 되도록 5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전라북도는 지급 기준이 바뀐 이후로 신청은 100%를 넘겨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신청률은 매우 높았지만 또 심사위원회를 열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5월 8일 이후에 지급을 하고 있고. 하지만 어느 때보다도 긴급성이 중요한 상황에서 사업 초반 소득 기준을 너무 낮게 설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도내 특수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가 6만 명에서 최대 10만 명으로 추산되지만 한 달 반 동안 5천여 명밖에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면서 기대했던 체감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인지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도외시한 탁상행정식 기준 때문에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특수고용 노동자의 고통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국내 처음으로 신재생 에너지 수익을 지역민과 공유하는 군산 시민발전소가 보조금 폭락으로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여기에 산업통상자원부는 군산시가 요구하는 발전 금액이 너무 높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새만금에 조성될 예정인 군산 시민발전소. 군산시가 총 사업비의 80%를 시민들로부터 투자받아 7%의 수익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발전사를 선정했고 시민 투자 자금을 유치할 출자 기관 임원도 이번 주까지 공모합니다. 하지만 최근 국제 유가의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이 크게 폭락하면서 최대 위기에 놓였습니다. 군산시와 발전사가 협의한 금액을 100원으로 보면 이달 현물 시장 시세는 74원에 불과합니다. 산업자원통상부는 이 때문에 협약 금액이 너무 높다며 94원으로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산자부에서 수용한 요금이 책정될 경우에는 시민들이 투자하는 80% 부분이 줄어들 염려가 있어서 군산시는 수익률 7%를 보장하려면 오히려 4%가 인상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시장 안정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즉 REC의 대폭 인상이 불가능하다면 가격은 묻고 수량을 더 쳐주는 가중치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거를 자율경제에 맡겨서 얼마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 민간업자가 발주하나 개인 사업자가 발주하나 뭔 틀린 건지.
신재생에너지 이익을 시민과 함께하는 최초의 실험인 시민발전소. 급변한 환경 탓에 정부의 정책적 배려 여부가 사업 성공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송윤호입니다. 정부가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소상공인의 매출이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상공인 카드 결제 정보를 관리하는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재난 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한 이달 둘째 주에 전북 지역 소상공인 카드 매출은 1년 전을 100으로 기준할 때 102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 매장의 카드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재난 지원금의 효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의무 구매해야 하는 기관은 32곳인데 이들이 지난해 구매한 중소기업 제품은 3조 9천억 원으로 2018년도에 비해 6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이는 이들 기관이 지난해 구매한 전체 물량의 90% 정도로 전국 평균인 77.8%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입니다. 새만금 신시 야미지구 대규모 관광 개발 사업에 이어 고급 리조트와 VR, AR 테마파크가 들어서는 사업이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잇따르는 민간 투자로 상승 효과가 기대되지만 활용법을 찾지 못하는 새만금 게이트웨이 사업은 여전히 걱정거리입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새만금 1호 방조제 인근 명소와 사업부지 조성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투자가 없다 보니 잡초로 덮여 있습니다. 세계 잼버리 대회 부지와도 가까운 이곳에 관광 개발 사업이 추진됩니다. NS 스튜디오와 STX 건설 등 5개사가 컨소시엄을 꾸려 6만 7천 제곱미터 부지에 810여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잼버리 대회 일정에 맞춰 고급 리조트와 국내 최대 규모의 VR, AR 테마파크가 2025년까지는 가족 리조트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특히 인터컨티넨탈 호텔 그룹이 리조트를, 한국 AR, VR 콘텐츠 진흥협회에서 테마파크 운영을 맡을 계획입니다. 호텔 테마파크를 지어서 많은 이제 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이제 청소년 그리고 가족들이 놀러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공개돼 2030년 목표로 진행되는 8,700여억 원 규모의 새만금 복합관광시설 조성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시도 자연휴양림과 새만금 박물관 건립 사업도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빠른 시간 내에 완성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관광 사업의 속도가 하지만 잼버리 부지 바로 옆 105만 제곱미터 규모의 새만금 게이트웨이 사업은 10년째 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어 대회 전까지 활용법을 찾는 게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등교 수업 하루 만인 오늘 고교 3학년생들이 올 첫 전국 단위 연합 학력 평가를 치르고 앞으로 남은 1학기 동안 빠듯한 고사 일정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학평에는 16,900여 명의 고3 학생이 응시한 데 이어 다음 달 18일 수능 모의평가, 같은 시기 단위 학교별 중간고사, 7월에는 학평과 기말고사가 차례로 치러집니다. 이에 따라 고3 학생들은 자녀 1학기 동안 4번 더 교내외 시험을 치르면서 수행평가도 준비해야 하는 등 입시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돌봄 교실과 방과 후 학교의 운영 주체를 둘러싸고 교원들과 교육부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전북교총과 전교조 전북지부는 법률적인 근거 없이 돌봄 교실과 방과 후 학교 운영을 맡아온 학교 당국에게 교육부가 입법을 통해 운영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돌봄과 방과 후 학교의 효율적인 운영 차원에서 교육기관으로 완전한 이관이 성사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전라북도 의회가 교육기관의 명칭 변경을 요구하는 개정 조례안에 대해 도교육청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명칭상 상급 소속 기관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교육 직속기관 명칭 앞에 전라북도 교육청이라는 용어를 붙이도록 하는 조례 개정 요구는 오히려 이용자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8억 원의 예산이 수반된다며 반박했습니다. 또한 직속기관 명칭 변경 관련 조례 요구는 교육감 권한 침해 사유가 발생한다며 제의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15분쯤 전주 반월동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2살 A군이 53살 B씨가 운전하던 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차량이 유턴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운전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감염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는데 공공시설들이 속속 문을 열고 있습니다. 기약 없이 문을 닫아둘 수도 없겠지만 감염병 사태가 끝난 것으로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는 만큼 운영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무기한 휴장에 들어갔던 전주동물원에 다시 봄나들이객이 모였습니다. 발열 확인을 거치고 개인정보를 남기는 등 철저한 방역 절차를 거쳐야 입장이 허용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몇 달 동안 집에만 있다가 날씨 좋을 때 다시 나올 수 있게 되어서 엄청 좋아해요. 방문자 간 거리 두기가 어려운 놀이공원은 여전히 폐쇄된 상태. 코로나19 확산이 완전히 멈출 때까지 동물원 측은 제한된 관람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무려 석 달 가까이 문을 닫았던 전주 화산체육관도 모처럼 활기를 찾았습니다. 골프와 배드민턴 강습이 재개됐고 빙상장을 찾는 사람들도 하나둘 늘고 있습니다. 다만 노인과 임산부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은 출입이 제한됐고 아직은 탈의실과 샤워실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 수요일부터 이제 개장을 했는데요. 지금 이용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저희가 이제 감염 예방을 위해서 방역을 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립도서관은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의식해 열람실은 폐쇄하고 당분간 대출 업무만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재개장하는 완산 덕진수영장 역시 거리 두기와 손소독, 발열 확인 등 강화된 방역 지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전주 시내 공공시설 방문이 다시 가능해졌지만 전염병 사태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만큼 당분간 불편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전주시의 폭염 대책이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전주시는 올 여름 코로나19의 공기 확산을 막기 위해 물 안개 분사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무더위 쉼터와 물놀이 시설도 운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버스 정류장의 그늘막을 늘리고 살수차를 동원해 더위를 잡겠다는 입장인데 효과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운수 종사자에 대한 긴급 지원이 실시됩니다. 익산시는 코로나 여파로 승객과 물류가 크게 줄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택시와 택배 회사를 제외한 화물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긴급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자는 5천여 명으로 50만 원 상당의 기프트카드가 지원되는데 다음 주부터 신청하면 다음 달 10일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등교 수업이 시작됐지만 고3 결석생이 크게 늘어 교육당국이 부심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등교 수업 이틀째인 오늘 결석생이 3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